103페이지 맞아요? 예, 103페이지 교재 펴고 칠판 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취득 특례에 관한 그 법을 이 앞뒤에 조금 애국인 등 개념까지는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부터 공부할 건데, 자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할 차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파트가 많이 시험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제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또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사항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어디다 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이걸 신고관청이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앞뒤에도 했지만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다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고는 크게 이제 세 가지죠. 증여, 계약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했다. 계약. 그럼 여기서 계약은 매매 계약은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 그렇죠? 매매 계약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증여 등 그랬죠. 증여 등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안 들어갑니다. 왜 매매 계약은 안 들어가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매매 계약은 안 들어가냐면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우리가 이 앞뒤에 배웠죠.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매매는. 그러면 증여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를 해야 돼요. 며칠이네? 60일입니다. 언제부터 60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부터 60일 내 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이내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60일입니다. 자, 이거 주의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계약 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자, 계약 외 원인이라는 것은 그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 건물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맨 밑에 나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계약 외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취득일을 기준합니다. 뭘 기준한다? 취득일. 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애국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국인이거든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그 미국 이민 간다 할지 그래갖고 애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애국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 그래요. 기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이걸 계속 보유 신고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애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자, 그걸 외우셔야 되는데 계약은 며칠? 60일. 계약 외 원인은? 계속 보유도 6개월. 이거 흔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비 서류는 뭐냐면 계약은 취득 신고서, 이제 신고잖아요. 여기 전부 다. 그러니까 신고서에다가 계약서 필요합니다. 이게 증여 같으면 무슨 계약서? 증여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 외 원인은 취득 신고서, 신고니까 신고서에다가 원인 증명서면. 원인 증명서면이 뭘까요? 판결 같으면 판결서, 경매 같으면 경락 결정서. 이런 것을 이제 원인 증명 서면 이게 포괄적으로 통일했어요. 그렇죠?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원인 증명 서면이라는 말로 쓰고, 자, 계속 보유는 계속 보유 신고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취득 신고서란 말을 쓰지 않고 계속 보유 신고서에다가 국적 변경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자, 애국인으로 변경됐다는 증명 서류. 이해됐어요? 자, 이게 구비서류. 그럼 구비서류는 어렵지 않아요. 계약은 계약서. 자, 계약 외에는 원인 증명 서면, 계속 보유는 국적 변경 증명 서류. 됐어요? 예. 자, 이런 걸 제출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아까 며칠 내에 신고하라 했어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여기 그리고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 둘 다 100만 원입니다.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 위반하면 둘 다 100만 원. 그래서 300, 100, 100. 이제 과태료. 제재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제목들도 자꾸 읽어야 돼. 자꾸 읽어야만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 참고 표시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받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슨 계약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60일 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계약은 증여, 교환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매매 계약은 안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거든요. 30일 내 그러면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도 계속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줘야지. 이런 건 틀려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맞춰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 대상 지역이 있어요. 허가 받아야 할 지역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신고관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허가는 사후 허가입니까? 사전 허가입니까? 사전. 허가는 뭐 별도 말이 없더라도 다 사전이요. 그럼 이제 이 허가 대상 지역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중요 지역이죠.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예, 군 동그라미. 이제 두 문자로 해버리게. 그 다음에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전 허가입니다. 문. 그리고 요즘 환경 중요하잖아요. 생태경관 보전지역. 생. 그 다음에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에서 뭐가 있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군, 문, 생, 야. 다 중요 지역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신고한다는 거예요. 사전 허가.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하라. 쉽게 말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해가지고 군사기밀 탐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고 이 토지를 취득하라. 그러니까 중요해요. 군문생야 외우셔야 돼요. 외국인 등이 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 군, 문, 생, 야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방금 내가 빠뜨리고 넘었는데 이 허가는 토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원래 외국인들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건물은 적용되지 않아요. 허가 대상 지역, 즉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해도 건물은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해도 건물은 허가를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만? 토지만. 이거 신경 써야 돼. 토지에다가 진하게 동그라미 쳐서요. 진하게. 그래서 아까 신고는 부동산 등이라 그랬고 기억나요? 기억나죠? 허가는 토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자, 구비서류. 여기는 구비서류 좀 특이하죠.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 구비서류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신고서란 말을 쓰지 않죠? 신청서란 말을 써요. 거기다가 토지거래계약 당사자가는 뭐가 필요해요?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하죠? 자, 여기서 신청서. 왜냐하면 허가인데 뭐 신고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잖아요. 허가는 신청서에다가 계약 당사자 합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리고 허가 신청하면 며칠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 그랬어요? 15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 주게 됐어요. 15일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에서 군문생야지역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그럼 제재가 있어 없어요? 2년하고 얼마? 2천.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럼 아까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했어요? 계약은 얼마?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약 외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속 보유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기억나요? 근데 허가를 안 받으면 2년하고 2천. 줄여서 2입니다. 2년하고 2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요. 이것도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금 이따 배워요.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외국인 등 허가 지역이 중첩될 수가 있어요. 아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미리 허가를 받았으면 여기서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이게 공부하다 보면 내용은 별거 없잖아요. 시간 지나면 헷갈려서 그래요. 이해됐죠? 자, 이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끝. 자, 그 다음에 절차 한번 볼게요. 신고, 허가, 절차 등 그랬죠. 신고 또는 허가. 애국인이 신고,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신고서. 아까 신고는 뭐가 필요해요? 신고서. 허가는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당연한 소리죠? 신고 관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허가, 신고, 이 신청은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요즘 전자문서 안 되는 거 별거 없잖아요. 안 되는 게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웬만한 건 다 전자문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신고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그렇게 표현했죠. 전자정법 36조 1항에 따라 행정적 공동에서 건축물 대장하고 이거 밑줄 보세요. 토지 등기상 증명서, 건물 등기상 증명서는 제출이요, 확인이요? 확인. 이건 어디나 공통이죠, 지금.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제출 서류가 아니라 뭐다? 확인. 아까 제출할 때는 신고서에다가 계약서 뭐 이런 거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거의 다 제출이 아니고 확인 서류입니다. 요즘 거의 다 저건 확인이에요. 등기부하고 대장. 이해됐어요? 확인 서류란 거 확인했다가 동그라미. 어떻게? 진하게.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신고 들어가면 뭘 발급해줘요? 신고관청에서는? 신고 확인증입니다. 여기요. 취득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아까 우리가 계속 보유 신고 이제 이거 취득 신고 있잖아요. 확인증을 줘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고 필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면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 신고 확인증. 이제 확인증입니다. 확인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허가는 뭘 준다 그랬어요? 허가증. 그러니까 신고하니까 신고 확인증. 허가니까 허가증을 어떻게 한다?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고, 허가, 신청서, 제출 대행이 나와 있잖아요. 제출 대행.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애국인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은 애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서, 허가 신청, 작성 및 제출, 이것 동그라미 주세요. 대행할 수 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출만 대행하죠. 근데 여기는 뭐요? 작성도 가능하고 제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출 대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앞제. 기억나요? 제출 대행. 근데 여기는 작성 및 제출. 작성이 더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애국인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위임받는 사람이 이제 개공이 또 위임받을 수 있잖아요. 작성하고 제출 다 대행을 하는 거죠.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고 신청을 대행하는 사람 본인은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되고 이건 공통이죠. 다음 각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뭘 제출해야 한다 그랬어요? 신고서,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애국인 등은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뭐가 있어요? 위임장. 위임장하고 또 애국인 신분증명서 사본. 이건 다 공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이 작성 및 제출. 작성 및 제출. 이걸 대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중요하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 매 분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도지사. 이게 제출을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제출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이네. 누구에게 제출하라 했어요? 국장에게 제출.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신고 관청에서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이네? 누구에게 제출?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제출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누구에게 제출? 국장에게 제출.
근데 특별자치시장은 여기서 시도에서 안 거치고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특별자치시장 있잖아요. 세종시장. 이것은 시도에서 거치고 간다, 안 거쳐 간다. 안 거치고 바로 올라가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단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알고 있어야 돼. 자, 신고 관청은 매 분기 종료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 그죠? 시도의사는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국장에게 제출.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갑니다. 국장에게 제출. 자, 제출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보고도 배웠죠? 여기는 제출. 이 제출은 애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나와요. 애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나온 것이 제출 관련 내용입니다. 제출 1개월 시점 알고 있어야 되고 기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신고 등록 관리 가볍게 정리해 봤어요. 자,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또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애국인 부동산 취득은 딱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나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요. 원래 한 2문제 나와요. 근데 작년에 3문제나. 작년에 다 한 문제씩 더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원래 5문제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 8문제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 3문제, 이제 한 문제씩 더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맞춰보세요. 자, 이거 뭘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냐? 누가 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그럼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경기도 이렇게 걸쳐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는 누가? 국장. 그러면 같은 시도 안의 일부. 그러니까 경기도 일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누구? 시도지사.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관할구역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시도와는 일부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자,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최대 몇 년? 5년 이내입니다. 이내란 말은 3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대상 지역은 투기 동안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과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지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투기하고 뭐다? 지가. 뭐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역 중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것이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마음 내킨 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투기하고 지가 이 2 단어를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했어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요. 근데 3년 지정을 했는데 투기가 근절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지정해야 돼요. 연장은 안 되고 다시 지정해야 돼요. 그럼 다시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심의 전에 뭣도 거치라? 의견 전체. 그러면 누구 의견이래요? 시도지사 및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 의견 X입니다. 여기서 주민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지정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돼요. 처음 지정할 때는 뭔만 거치면 돼? 심의. 근데 재지정할 때는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 전에 뭐까지? 의견까지 정치하라. 그러니까 의견 정치는 재지정했을 때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고통지 열람이 나와 있잖아요. 자,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일정한 사항을 공고를 해야 돼요. 다음 사항은 이 B화면에 들어있어요. 이 B화면에 들어있는데 공고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내려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차례 들어가요. 국장이 이제 시도지사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아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국장에게도 알려주고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내려갔어요? 결국 허가구역 내용이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내려간 거예요.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 국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결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통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음 사항을 공고를 한단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공고사항이 이것도 시험에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 공고사항. 이거 시험에 32인가 나왔어요. 자,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한번 봐볼게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 지정기간 공고를 해야 돼요. 아까 최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 그러니까 3년이 지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 소재지. 어느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번, 지목, 면적, 용도적 이런 거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구역 축척 5만 분의 1. 그러죠?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자,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를 공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면제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공고를 해야 돼요. 이걸 공고하고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내려가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지를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공고를 하라. 이 공고사항이 32회에 나왔어요. 32회 때. 작년에 33회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공고사항도 한번 읽어 두셔야 돼요.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입니다. 지형도. 그리고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이런 걸 공고하라. 그 지정 기간 공고하라. 소재지 면적 공고하라. 이해됐어요? 자, 이런 공고사항도 읽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읽어 두면 잊어먹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한 번 갖고 되냐고. 내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10번, 최소 10번이에요. 최소 10번. 이 책을 최소 10번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1년 내에 돌려줘도 겨우 10번 돌려줄까 말까 하잖아요. 본인들이 또 좀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한두 번 갖고는 잊어먹어서 그래요. 잊어먹어서.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토지 공고, 열람. 자,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지체 없이 동그라미. 그 공고 내용을 허가하고 난 등기소장에 통지합니다. 이 노란 분필이 있는 내용들이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통지한다 그랬어요? 등기소장. 언제까지? 지체 없이. 여기는 지체 없이가 되게 많이 나와, 기간 중에서. 지체 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며칠 이상 공고를 하라 그랬어요? 7일. 그리고 며칠간 열람하라 그랬어요? 15일간 일반이 열람일수록 해야 한다. 그래서 7, 1, 5 이렇게 한개 놓으세요. 7.15입니다. 여러분들 8.15 광복절은 다 알잖아요. 8.15. 이 8.15 광복절은 한 달 뺀 기간이에요. 7.15입니다. 7.15. 자, 며칠 이상 공고 7. 며칠간 열람 15. 이것도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먹잖아요. 7, 1, 5. 어떻게 한다? 7, 1, 5. 어떻게 한다? 7, 1, 5. 집에 갈 때도? 여기 올 때도? 저기 갈 때도? 빨리 가면? 그걸 7.15. 자,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을 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15입니다. 자, 이거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요. 7.15도.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뭐 자꾸 공부하면은 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게 됐어요. 그래서 7.15, 8.15 광복절에서 한 달 뺀 기간이다. 이렇게 뭐라도 잡아놓고 해야지 나중에 기억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7.15. 자, 그 다음에 효력 발생.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랬어요? 5일 후. 5일 후 동그라미. 허가구역 이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며칠 후에? 며칠 후에? 5일 후. 자, 그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해제 축소가 나와 있어요.
자, 국장 또는 시도에서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자, 지정 사유 없어졌다면 적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럼 아까 어느 지역에서 허가구역 지정한다 그랬어요? 투기하고? 그러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은 투기가 근절되거나 지가가 잡혔다는 소리죠. 이런 경우하고. 또 관계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했을 때, 이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는 건 투기가 잡혔다는 소리고, 또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구청이 지정 축소를 해달라,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죠. 그러면 지정권자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답니다. 한다 있다 별표 주세요. 해제 축소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면 지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답니다. 허가구역 지정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있어요. 재량이에요. 투기가 불어도 지정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해제 축소는 의무사항이에요. 해야 한답니다.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투기가 잡혔다는 소리고, 또 이 해제나 축소 요청이 있었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제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다. 동그라미. 해제 축소는 한답니다. 지정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정리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서론 파트, 여기가 서론 파트거든요. 이 서론 파트에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서론 파트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자, 허가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이걸 허가권자라 그래. 허가관청. 그럼 아까 우리가 신고관청하고 똑같은 거죠. 신고관청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럼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신고관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관청이라고 표현을 해요? 허가관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는 신고관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허가관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아요.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의 허가간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취득권자가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랄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국가가 시장한테 가서 허가 내주세요. 그럼 좀 웃기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국가가 시장한테 가서 허가 내달라. 좀 웃기잖아요.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요. 그러면 협의가 성립되면은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간주가 된다는 거죠. 협의 요청을 합니다. 협의. 이제 허가 내달라 한 게 아니고 그 기관장들이 협의를 요청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공공기관 등의 허가 간주 이 뜻이에요. 공공기관 등의 허가 간주 이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계약 중요하죠. 허가 대상 계약 중요한데 잘 보세요. 허가구역 안에는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 동그라미. 그리고 토지 동그라미.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입니다.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자, 이게 이제 법 조문이에요. 이건 이제 해석해는 뒷 화면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도표. 자, 우리가 이제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것이 여기 지상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것만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니, 토지가 권리 중에서 소유권만 대상으로 한다. 이 앞뒤에 배웠어요. 거기 적용 범위 첫째 줄 나왔거든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거기 첫째 줄에 그 소유권만 대상으로 하고 지상권, 임차권 내가 X라고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적어졌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뭣도 들어가? 지상권이 들어갑니다. 이런 건 이제 비교를 해야 돼.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틀려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소유권하고 지상권 이전 설정의 유상계약 및 예약. 예약은 이제 대물변제 예약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3번 이게 이제 법 조문인데 이걸 분석해 놓은 것이 뒷 화면에 그 도표가 나와 있어요. 도표 봐드릴게요. 그러면 허가 대상 유무 나와 있잖아요.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허가 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라 했어요. 토지만. 허가 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지. 그렇죠? 만약에 다른 부동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부동산 거래 허가라고 표현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은, 그럼 건물만 취득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토지만.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하고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이라고 했죠, 아까. 이 지상권이 들어갑니다, 이전 설정. 그러면 전세권이나 임차권 이전 설정을 허가 받아, 안 받아? 토지를 전세하거나 임대차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소유권하고 뭔만? 지상권. 이제 애국인하고 차이점은 지상권이 들어간다는 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라고 해서 유상계약.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계약이 뭐예요? 매매하고 교환계약이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고. 그러면 증여나 사용대차로 취득할 때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왜? 무상계약이니까. 이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잖아요. 법에서 아까 유상계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무상계약은 허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속하고 유증은 허가 받아? 상속하고 유증. 왜 안 받아? 그렇지, 계약이 아니니까. 죽었어요. 이제 날라다녀. 수석 합격한 건 따는 거다. 자,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판결은 계약이 아닌데도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압류부동산 공매 허가 안 받습니다. 이 공매 중에서 이 압류부동산 공매는 거의 경매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거의 같이 움직여요. 안 받아요. 근데 공매 중에서 무슨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건 허가 받아야 돼. 근데 이것도 예가 있죠.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가 면제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압류 부동산 공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몇 회 이상 유찰 시면 면제 3회 이상. 그리고 경매도 허가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냐면 원래 매매 교환은 허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국농어청 공사가 농지의 매매 교환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원래 매매 교환은 허가를 받는데 농지 매매 교환은 별도 규정이 있어서 허가를 안 받습니다. 이건 별도 규정이에요. 개별법에. 됐죠?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그래서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도 단독 문제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지금 별거 없죠. 근데 시간 지나면 또 헷갈려. 왜냐하면 나중에 검인이랄지 이런 거기도 뭐 판결도 나오고 증여도 나오고 또 농취증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시간 지나면 자꾸 헷갈린다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판결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경매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게 헷갈려요. 이런 것을 다 잡아내야 됩니다. 이걸 잡아내야지 제대로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는 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유사 단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헷갈려 난 거죠.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잖아요. 내가 작년에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그죠? 재작년하고 바뀐 내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문제가 단독 문제로 나왔잖아요. 문제 어렵게는 안 나오고 33회 때 이게 출제가 됐는데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응용해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사례 형태 문제로. 작년에는 단순하게 나왔잖아요. 사례 형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자, 주거지역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은 얼마? 60입니다. 이 이하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뭐가 됐을 때? 뭐가 또 이상해. 초과라니까. 초과야. 초과는 60은 안 들어가.
60을 넘어섰을 때, 이게 60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는 허가를 안 받고 초과됐을 때만 허가를 받는다. 자, 이하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안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얼마라 그랬어요? 150. 공업지역도 얼마? 150. 녹지는 200. 미지정은 60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도 얼마? 150. 녹지는 얼마? 200. 기타 미지정은 60. 그리고 도시지역 밖에는 똑같아요. 이건 뭐 옛날하고 똑같은데 250. 농지는 이것이 딱 2배 얼마? 500. 임야는 농지 딱 2배 얼마? 1000입니다. 근데 이거 있죠. 예가 있잖아요.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지정 당시 저 토지 면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 60이 주거지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몇 퍼센트?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그에 의한다. 이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60이 아니라 100으로 해놔도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받냐 안 받냐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10%에서 몇 퍼센트 범위 내 따로 지정해서 공고하면 그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주거지역은 100이다 이렇게 지정해 놓을 수 있다고. 그럼 100 이하는 안 받고 초과했을 때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의 규정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기준 면적이고 이걸 따로 정해서 공고하면 그 기준에 따른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준 면적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또 하면 돼요. 지금은 뭐 외웠다가 잊어먹으면 나중에 또 하면은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되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주거지역은 몇 제곱미터인데 뭐 허가를 받아 취득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문제가 돌려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준 면적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 있어요. 자, 일단 허가 신청서에다가 허가 받으려면 토지 이용 계획서하고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뭐 허가 신청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당사자? 공동을 합니다.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출하라 그랬어요. 자, 허가 신청권자는 계약 당사자 공동.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누가 돼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되겠죠. 공동으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출하는데 뭘 제출해야 돼요? 신청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러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제출을 하라.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언제까지 조사한다? 지체 없이. 그죠? 그리고 이제 신청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도 촬영 보관하고. 자, 허가 불허가 처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근데 이 처리 기간이 보통 15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를 했으면 뭘 발급해 준다 그랬어요? 허가증. 불허가 났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된다. 그죠?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은 그 기간 내 선매 협의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허가를 했으면 뭘 준다 그랬어요? 허가증. 그럼 불허가 났으면 불허가 했다고 알려줘야 되고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는 그 사실을 또 알려주라. 선매는 좀 이따 배워요. 선매는 좀 이따 배울 거고 하여튼 허가를 했으면 허가증 발급, 불허가 났으면 불허가 통지, 선매 협의 사실이 진행되면 그 선매 협의 사실을 알려주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처리 기간 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허가 간주 허가증 발급인데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한단 말도 없고 불허가 했다는 말도 없고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허가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은 무슨 날?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간청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허가 안 내준다는 거죠. 허가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증 한단 말도 없고 불허가 했단 말도 없고 선매협의 진행센터에서 보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허가증 내줘야 돼, 안 내줘야 돼? 내줘야 된다. 허가증 발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았으면 일정 기간 이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어요.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고. 그래서 의무 이용 기간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기간을 외우셔야 돼.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는 의무 이용 기간이 몇 년? 2년입니다. 거주 동그라미. 이제 우리가 글자 수로 할게요. 왜 2년이요? 두 글자니까. 두 글자니까 글자 수로 한다고.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걸 몇 년간 이용을 해야 돼? 2년. 거주용 주택용지로 2년 이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는 몇 년? 왜 2년? 주민. 몇 글자? 두 글자. 주민의 복지시설, 편익시설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몇 년? 왜 2년? 두 글자. 주민. 그 다음에 3번 농업. 여기 업자 빼버려요. 축산. 왜 빼버려요? 두 글자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임업, 업. 이건 목적으로 허가 받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것도 의무 이용기간 몇 년? 예, 다 몇 글자? 농업 목적, 어업 목적, 임업 목적, 축산 다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2년. 그죠? 2년. 그 다음에 농지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 양도,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 양도, 수용된 토지에서 대체되는 토지, 대체 동그라미 취득하는 경우 몇 년? 2년. 왜? 두 글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거주용 주택용지에서 거주 몇 년? 주민의 복지시설 편의해서 주민 몇 년? 농업, 업, 임업, 축산에서 몇 년? 2년. 대체 토지에서 몇 년? 2년. 대체. 자, 이렇게 글자 수로 외우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것이. 자, 끝.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지구, 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 이걸 줄이면 뭐예요? 사업 시행입니다. 이렇게 줄이면 사업 시행이잖아요. 그럼 몇 글자? 그래서 4년이에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시행한 자, 뭐 사업 시행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몇 년? 4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4년이요. 이거 외에도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하여튼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4년. 됐죠? 그리고 6번. 관계법령 규정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 토지에 대해서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자, 현상 보존은 어떤 거라며?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때는 몇 년? 왜 5년? 5글자. 그러니까 여기는 의까지 넣었어요. 조사까지 넣었어요. 현상 보존의 목적. 그래서 몇 년? 5년. 예,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는 임대사업을 동그라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한 게 5년입니다. 이것도 몇 글자? 5글자. 그래서 몇 년? 5년. 자, 이걸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셨죠? 다 외웠어요?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했죠. 거주용 주택용지에서 거주 몇 년? 그죠? 주민의 편익시설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몇 년? 주민. 농업, 업, 임업, 축산 몇 년? 2년. 대체 토지에서 대체 몇 년? 그리고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4년. 현상 보존의 목적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면 5년. 그래서 이제 허가 받은 목적들을 이용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허가 목적을 가지고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 기간 동안 이용을 하라. 그래서 이 기간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예,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법률과 관계 있잖아요. 이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이게 문제가 나오면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농지로서 이제 허가구역 안에 농지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구역 내에 농지가 있을 때면. 그죠? 그래서 이제 농지로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우리가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래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래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것으로 봐. 그러니까 농지증을 따로 안 받아도 돼요. 원래는 받아야 되잖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허가구역에서 뭘 받으면, 허가증을 겨우 받으면 계약서에 뭘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그럼 거민을 또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거민은 저 뒤에서 배워. 실무 쪽에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계약서 거민을 안 받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의제가 됩니다. 의제. 그리고 이건 이 앞전에 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앞에 한번 나와서 해야 돼. 관청이 같잖아요. 이 신고 관청하고 허가 관청이 같잖아요. 관청이 같은데 허가는 미리 받는 거고 신고는 나중에 하잖아요. 그래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라.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이나 한다고 했어요? 30일. 계약일로부터 며칠? 30일. 이제 허가를 받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됐죠? 이 다른 법하고 관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6번 사건 보호 들어갑니다. 이의 신청이 나와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 있는 자는 그 처분 동그라미. 다음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허가해줘서 불만, 불허가 나서 불만. 그러면 이의 신청 가능해. 몇 개월이네? 처분이 있는 날. 우리가 항상 기간 공부할 때는 시점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매수 청구 나와 있죠? 허가 신청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그 통지 동그라미.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게 허가 관청이잖아요.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매수 청구. 그러면 이의 신청도 몇 개월? 매수 청구도 몇 개월? 이의 신청도 몇 개월? 매수 청구도 몇 개월? 근데 시점이 다르죠?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매수 처분은 통지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면 허가 안 내주려면 이 토지를 사가라. 매수해 가라. 이 말 아닙니까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매수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매수 가격이 뭘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게 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게 합니다. 1번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2번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3번 실거래 가격을 기준한다. 자, 찍어봐요. 좋았어요. 우리. 네, 공시지가를 기준한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공시지가를 기준할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게 합니다. 근데 단서가 있죠. 단서가 뭐예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단서는 그냥 듣기만 하고 여러분이 적어 놓을 곳은 이거 공시지가 하나만 적어 놓으면 돼요. 뭘 기준한다? 공시지가를 기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단서는 그냥 들어봐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더 낮은 가격도 원하는 가격이니까 관계없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무허가 계약의 효력 제재 나왔죠. 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자,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고. 그 다음에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자, 몇 년 이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얼마? 100분의 30에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32회 때 출제가 되고 있었죠. 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하고 자주 헷갈린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외국인들이 군문생략,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징역벌금 얼마를 했어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어요. 2라고 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이거 자주 헷갈리거든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외국인들이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하고 2천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2년하고 100분의 30입니다. 벌금이 달라지는 거죠. 징역은 같은데 벌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자,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기준 당해 토지 가격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허가 절차, 그다음에 이용 의무, 그다음에 효력,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1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준 게 좋겠어요? 쉬었다가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들어갑니다. 휴식 같습니다.